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유나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코스피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잠시 주춤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일주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장 내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도 기분 좋게 장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시장 흐름 올바르게 대처하고 내일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위해서 오늘도 시황 선생 반재혁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시황 선생님의 교육 잘 따라오셔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우리 시황 선생님 믿고 보는 이유 바로 어마어마한 수익률 때문이겠죠.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이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두산중공업 누적 수익률 167.78% 기록했고요. 한국항공우주 18.06%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 35% 누적 수익률 보여줬고요. 셀트리온제약은 28.72%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황 선생님이 시크릿 종목으로 언급해주신 종목들입니다. 아난티 167.78%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1.71%의 수익률 보여줬네요. YG 엔터테인먼트 누적 수익률 32.08% 기록했고요. 현대 로템 41.87%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두산 퓨얼셀 누적 수익률 29.84% 기록했고요. 아주 아이비투자 누적 수익률 25.73%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종목들이요, 우리 시황 선생님이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내일 꼭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검색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우리 시황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시황 교육과 유익한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황 선생님이 방송 말미에 언급해 주시는 시크릿 종목들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얼른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시황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뭐 날씨도 조금은 이제 더워지고 해서 이게 저도 이제 좀 조금 두꺼운 양복을 좀 벗고 이렇게 반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넥타이도 이제 간만에 이제 쿨톤으로 좀 시원하게 해서 오늘 시장도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황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오전은 조금 힘들었죠. 항상 우리가 월요일 날 이렇게 출근도 힘들고 주식 시장도 조금 애를 먹여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보면은 이제 금요일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항상 월요일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조금은 좀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오전에 조금 힘들게 가다가 오후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좀 조금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목요일 날 내마녀의 날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뭔가 정상이 되고 이전에 자기 뭐 매수나 매도 특히 뭐 이런 기관들이겠죠. 기관 외인들이든 기관이든 메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롭게 리셋,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목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동시효과 거의 막판에 굉장히 극심한 눈치 싸움이라는 거죠. 막판에 동시효과 그 짧은 10분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 매도가 그 장중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매수 매도가 일어났던 것 그런 것들은 보면은 굉장히 눈치가 좀 심한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동시호가에 무려 2%에서 3% 사이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리고 반면에 보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시총 10일 이하는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선호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뭐 하한가에 가까이 갔다가 동시호가니까 사실 뭐 그거는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뭐 이 정도로 뭐 엄청나게 동시호가에 엄청난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보신 분만 아마 아실 거라서 그냥 제가 여담으로 드린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뭐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해졌습니다. 뭔가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기대감 갖고 또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초반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기관하고 외인들이 샀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약간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조금은 기대치와는 항상 우리가 이게 주식시장이 이래서 어려워요. 기대치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내고 하겠죠. 근데 항상 이게 우리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 될 수도 있는데 전쟁 그러니까 어떤 군사용어로 치면 이제 심리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쉽게 개인들이 또는 쉽게 수익을 내게끔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랜 동안 이제 그 주식시장을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아마 처음 이제 접해봤던 분들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패턴 있잖아요. 그 미국 시장 얘기하고 필라델피아 얘기하고 그러면 반도체 좋습니다, 나쁩니다. 딱 이게 그렇게 도식화된 것처럼 보여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좋았던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보라색이 외국인인데 매도에서 매수세로 조금 돌아왔죠. 결국 뭐 그 종가는 그래도 매도세긴 한데 어쨌든 매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코스피도 사실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돌리는 흐름.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시장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중구난방이죠. 뭐 샀다 팔았다 기관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얽히고 설키는 모습인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뭐 코스닥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사실은 뭐 코스닥 찍이 좀 더 좋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갖게 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다우존스는 뭐 어쨌든 음봉이긴 한데 이제 뭐 아까 캐스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15일 날 FOMC가 있죠. FOMC 회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막 신문 기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FOMC 때까지 눈치를 봐야 된다. 지난주까지 계속 그런 기사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외인들이 아주 기습적으로 금요일 날 종 마감 그러니까 10분 사이에 엄청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게 대략은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사실은 보면은 이미 늦지요. 눈치를 보다 보면 늦어요. 그래서 FOMC가 이제 내일인데 우리나라 내일이면 우리한테는 이제 수요일 정도는 이제 그게 결과 나오겠죠. 그때 결과 보고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 좀 해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아까 다우보다는 나스닥이죠. 항상 나스닥이 우리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왜냐하면 시총 1, 2위가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또는 IT 쪽이다 보니까 나스닥과 연동되는 경향이 또 강하고요. 또 그런데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0.35% 양봉 나왔고 이러니까 또 월요일에 또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갖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0.43 더 좋았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오늘은 하이닉스 좀 잘 되겠구나. 삼성전자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두 종목은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길게 언급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살짝 좀 말씀을 좀 이따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희 0.74, 제가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외국 쪽에 관심이 많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아시아권, 이제 일본 또는 대만, 제가 중점을 많이 보는 게 그렇고요. 뭐 가끔 어쩌다 뭐 인도도 한번 봤고 했는데 일단 일본이 좋았던 0.74%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뤘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G7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G7 국가들이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스가죠. 총리가 이제 일본의 총리가 지금 스가인데 뭐 일단 뭐 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당연히 0.74% 이렇게 좀 상승을 이뤘고요. 어쨌든 도쿄 올림픽은 뭐 개최되는 걸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국가대표 뭐도 했잖아요. 우리는 뭐 당연히 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은 뭐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으면 웬만해서는 여기 좋죠. 0.32%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인데 이게 뭐 어쨌든 뭐 외국 나라보다 뭐 우리께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마감 어쨌든 막판에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다행히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목금토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 목금토 연속으로 계속 양봉이 뜨고 있죠. 그래서 FOMC를 눈치 봐야 된다 해놓고 사실은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계속 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중에 그러니까 이게 1월 11일이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라고 외쳤고 그럴 때 약간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누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5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서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제가 보충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국내 시장이 나쁘지 않다. 굉장히 견조하다. 이유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우리가 좀 그래도 편하게 보는 편인데 수리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오늘도 0.63이면 강한 상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장이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매도가 좀 더 많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캐스터님께서 노란톡 실시간 상황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 모셔서 오늘 장 흐름 비롯해서 아주 알찬 교육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방송 중에 함께 참여하시면 아주 유익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찍고 들어와 주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톡 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크릿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시크릿 종목들에 대한 교육도 온라인 교육 링크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장중에 시황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알찬 전략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노란톡방은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얼른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입장
입장해주고 계신지 노란톡방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00분이 넘게 계시는데요. 저희 1,500분까지밖에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른 지금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네, 새로 보신 분들 참 많은데요. 수원필님 들어오셨고요. 이용상님 들어오셨네요. 임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는데요. 허그청님 안녕하세요. 까치머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개님 안녕하세요. 상가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저희 1시간 동안 이 강의 알찬 교육들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노란톡방 꼭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더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교육과 함께 시크릿 정보들 꼭 받아서 내일은 반드시 상한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모셔서 교육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시크릿 종목도 일단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항상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야기를 하고 나서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또 오늘 지수 이게 안 좋았다고 해서 또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시니까 또 하이닉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좀 그때 어떤 루머에 의해서 좀 많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금요일 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그랬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 그때 망치형이 나오면서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모습이 나와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4%대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마음속은 이거죠. 이 이상 가서 여기 뭐 13만 원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항선이 있으면 여기까지 터치는 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오늘은 조금은 좀 부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시총 2위입니다. 거의 뭐 100조에 가까이 되다가 이제 90조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한숨이 나오고 힘드신 게 뭡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시총 1, 2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죠? 거의 연고점이 아니라 최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시총 1, 2위가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거의 일부러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꾹꾹 누르고 있다. 누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다 보면 강하게 바운딩, 그러니까 강하게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아마 일단은 갠들의 매수세로만 올릴 수는 없죠. 기관과 외인들의 뭔가가 합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시점이 올 텐데요. 그게 지금 FOMC가 이제 수요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조심스럽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르다 보면 강하게 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수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은 오르긴 오르지만 지수는 눌린 상태에서 오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최고점을 그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인들은 그래도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이유는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좀 기간이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총 1, 2위가 이렇게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시총 3위와 4위.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가 3위였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LG화학이 5위권에 안에 들었었는데 밀어내고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거는 마치 제가 아까도 어떤 표현을 드렸는데 프로야구 그 연말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 4위 1위는 삼성전자가 바뀌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바뀌진 않는데 마치 포스트 시즌 같은 3, 4위가 서로 내가 올라갈 거야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하고도 엄청나게 시총 차이가 줄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뭐 용호 상박, 뭐 점입가경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그 정도로 네이버랑 카카오랑 치고받고 서로 그리고 오늘도 사실 네이버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서 사실 네이버를 추천드렸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새별형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골드크로스가 나왔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조금 쉬어갔는데 사실은 뭐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도로 이제 발전된 이제 산업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일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서 좀 주가가 누여갔어요. 그 사이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밀고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시총차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카카오가 올라오니까 네이버도 질 수 없어 이런 분위기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오늘 네이버 치고는 3.89%면 굉장히 큰 흐름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가 있었고요. 물론 외인들도 간간히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건 카카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의 카카오의 서로의 장점은 다 따로 있는데 카카오가 사실 이제 그 액면 분할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주가가 좀 많이 누여요. 요즘 시즌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이 많죠. 액면 분할해서 뭔가 그 좀 약간 다른가 참. 그래서 여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조금은 그 시즌 참 무중이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조금은 횡보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향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상태에서 당연히 쉬어가는 게 맞는데 카카오는 뭐 한 달 정도만 쉬고 바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 그러니까 뭐랄까 좀 우리가 다는 몰라도 노란턱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상품인지 진짜 이거는 좀 뭐 공공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익숙한 거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네이버를 많이 쓰는 분들은 또 네이버를 많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게 시총 이제 3위하고 4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밀어내고서 그리고 뭐 외인들이 강한 매수를 했고 오늘은 좀 차익 실현했는데 그런데 또 개인이 받아서 또 올립니다. 개인들의 또 엄청난 응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래서 시총 상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꼽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시총 1, 2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00조가 넘었다가 이제 90조로 약간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500조였다가 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3위. 원래는 삼성전자 우가 지난주까지는 3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밀어내고서 3위, 4위. 마치 이제 포스트 시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총 차이도 이제 1조 차이도 안 납니다. 이제 3천억 차이밖에 안 나네요, 지금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물론 카카오가 호재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3위가 4위가 어떻게 됐지? 물론 여기 뭐 2위하고 3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위와 4위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것도 조금은 귀추가 보여지네요. 그리고 LG화학이 6위로 밀렸고 그다음에 바이오 사이언스, 현대차, 삼성 SDI. 이게 LG화학과 현대차보다 더 시총이 위입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이유는 또 있겠죠. 나스닥이 잘 가고 이렇게 성장주가 잘 가는 이유. 그러니까 물가 또는 인플레이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성장주가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그리고 캐스터님께서 노란톡 실시간 상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또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시황 선생님 교육 제대로 들으면 바로 내 계좌의 수익률 낼 수 있기 때문인 거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이쯤 돼서 우리 시황 선생님 수익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 선생님이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두산중공업 167.78%의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18.06%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과 셀트리온제약 각각 35%, 28.72%의 높은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황 선생님이 시크릿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아난티 167.78%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1.71% 수익률 보여줬네요. YG 엔터테인먼트 누적 수익률 32.08% 기록했고요. 현대로템 누적 수익률 41.87%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퓨얼셀과 아주 아이비투자 각각 29.84%, 25.73%의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런 종목들 나도 내 포트에 담아야겠다, 나도 내 계좌에 빨간불 켜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가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황선생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시크릿 종목들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또 잠시 후 8시에는 시크릿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교육도 해드리니까요. 더 늦지 않도록 지금 바로 얼른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0분까지만 입장 가능한데요. 벌써 1,300분이 넘게 입장해 주셨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모셔서 교육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좀 하나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난티는 사실은 이제 이게 40%대입니다. 아직 100% 수익대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상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40%대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7,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뭐 G7, G2 뭐 해서 G가 뭐냐 했더니 그룹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예, 그룹 오브 세븐인데 이게 7개의 국가입니다. 근데 원래는 5나라가, 그러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 석유파동 오일쇼크란 말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오일쇼크 때문에. 70년대 초반이에요. 예,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G7도 됐다가 G8도 됐다가 7나라, 8나라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경제 또는 정치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건데요. 매년. 예, 요번에 또 한국도 참여를 했죠. 네, 한국이 참여한 이유. 예, 그래서 뭐 인기가 좋아서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경제를 논하는데 정치랑 경제는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잘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호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만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러시고 이제 오일쇼크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재무장관 회의가 별도로 있고 정상회담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영국의 코넬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원래 외교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코넬이라는 지명은 조금 생소했어요. 그랬더니, 런던이 수도인 건 다 아시죠? 런던은 우리나라 보면 이제 경주 정도 위치해 있고요. 저기 그 코넬은 보면은 완전 서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안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쯤이 아마 맨체스터 정도 될 거고요. 인천이 아마 리버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우리나라 지도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코넬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굉장히 날씨가 별로 안 좋다라고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코넬은 날씨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이렇게 날씨 좋은 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옛날에는 탄광이라든지 이런 광산업일 그게 주였었는데 지금은 관광 쪽으로. 그래서 아마 좀 어떤 기후나 정상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영국 치고는 날씨가 좋은 곳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이걸로 끝났겠나요?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G7들 그 바쁜 사람들이 만났으면 뭔가 얘기를 했겠죠. 대부분은 경제 또는 정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코백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 종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도 필요가 하죠. 왜? 제가 CMO 그래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한국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바이오 삼바 사이언스죠. 맨날 둘이 얘기하면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CMO의 역할이 필요하고 한국이 그 백신의 허브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백스 그래서 뭐 유니세프라든지 또는 WHO 세계보건기구 이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미 선진 국가들은 어느 정도 접종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뭐 동남아라든지 또는 중동 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관심이 사실 북한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이 관심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이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어떤 핵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 다 파기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먼저 선결이 된 다음에 아마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코로나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왜 갖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갖겠죠. 이 부분, 그죠? 위탁 생산 백신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또 한국이 또 필요한 이유 이것만 필요합니까? 미국에도 갔던 이유고 미국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정치랑은 상관없이 이런 게 자꾸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의제. 아까 보시면은 원래 G7 국가가 있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호주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하고 왜 필요합니까? 한국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렇죠? G2 하면 보통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빠졌죠. 중국 빼고 뭔가 중국하고 좀 안 좋은 국가들이 모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또 한국이 굉장히 미국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하고 대만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게 정치적인 의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다 맞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백신에 대한 어떤 지금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콩고, 멕시코, 필리핀, 이집트.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 접종이 많을 것 같지는 않죠. 절실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해준다? 한국이 적어도 이제 동남아에서는 CMO 역할을 해서 백신에 대한 어떤 허브 역할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들도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바이오를 볼 때 항상 척도로 보는 게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바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첫 IPO 할 때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때 진짜 잘 잡아서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역시 기관의 매수가 뭔가가 누군가 꾸준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얘보다는 그렇죠? 예. 셀트리온 삼형제.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은 뭐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12.82%. 사실은 거의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횡보하는 게 요때는 사실 좋았는데 요때는 뭐냐면은 공매도가 시작하고 나서 뭔가 되돌리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제가 좀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공매도를 약간 되치는 현상. 이런 거를 제가 좀 은근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셀트리온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두산중공업에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은 그 이슈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한 상승을 했어요. 12.82%.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계단식 하락 보세요, 이거. 와, 이게 뭐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냥 거의 뭐 계획적으로 무슨 뭐 계획도시처럼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여기서 되돌리고 그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사실은 약간 좀 급작스러운 것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은 당연히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보면 그렇게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뭔가가 뒤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매수세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누가? 기관들이. 외인들은 뜨문뜨문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뭐 공매도는 주로 이제 외인들이 좀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는 거죠, 매집.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을 보면 뭐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기타 법인은 오늘 약간 여기 차익 실현했는데, 그리고 투신에서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웬만한 기관에서는 다 조금씩. 그러니까 셀트리온 형제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약이 조금은 시총이 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강한 상승세. 그리고 사실 뭐 공매도가 완전히 뭐 없어진 건 아니에요. 13%, 20%, 뭐 10%, 13% 여전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매도와 그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대기자다. 언젠가는 되사야 된다. 내가 없는 것을 빌려다가 팔았기 때문에 팔았으니까 이제 또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만 공략하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 사실은 뭐 많이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4.93 거의 5%대. 그래서 뭐 60에서는 그냥 뚫어버렸는데 요거는 뭐 이제 추세적인 것은 좀 더 봐야 일단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이제 셀트리온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계속 매집한 모습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낼 것 같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코스닥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이것도 더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지수와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기관도 매수를 하고 약간은 조금은 약간 불규칙하죠. 제약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그 바이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래는 바이오는 한때 좋았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약간 많이 쉬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바닥을 쓸고 닦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시크릿 종목이 사실은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쓸고 닦고 하는 이제 종목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목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많이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일단 시크릿 종목 일단 드리고요. 일단은 바닥을 2, 3 바닥 찍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뭐 뒤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노란톡 시간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의 열정적인 교육 들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황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시크릿 종목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시황 선생님의 시크릿 종목 수익률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아난티 누적 수익률 49.23% 기록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누적 수익률 41.71% 기록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누적 수익률 32.08% 보여줬고요. 현대 로템 누적 수익률 41.87% 기록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29.84%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고요. 아주 IB투자 25.73%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내일은 이런 종목들 내 포트에 꼭 담아야겠다. 우리 시황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도 따라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고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 잘 들어오고 계신지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벌써 1350분 넘게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니까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는 교육의 힘 가겠습니다. 교육의 힘 여러분들 모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현영님 안녕하세요. 김수익님 안녕하세요. 백희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의 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빠바방님 교육의 힘 남겨주셨고요. 이현영님 교육의 힘 남겨주셨네요. 하루하루님, 로나님 교육의 힘, 유비무한님, 동아님, 깨빈님 모두 교육의 힘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크릿 종목들 또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또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자세한 교육들도 잠시 후 8시에 해드리는데요. 이 링크도 노란 톡방에서만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 잘 해주시는 거 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월요일부터 제가 진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주말에 잘 쉬기를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직도 드릴 종목이 너무 많네요. 그 알서포트 아까 이제 그 G7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론 G7 정상들은 뭐 그 오프라인으로 만났지만 그 밖에 뭐 WHO라든지 그것은 화상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사실은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 들였었는데 많이 좀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다지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오늘 2.72% 올라가고 하면서 어쨌든 이 화상 회의가 컨택이냐 언택이냐 이거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보시라고 했고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는 역시 뭐 최근에는 뭐 외인들의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그 수소 관련된 것들이 많이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 SK, 포스코, 효성이 뭉쳤다 해서 아까 뭐 이렇게 정상들 G7이었잖아요. 그래서 G7인데 G4니까 좀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G7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 뭐 삼성하고 LG하고는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앞으로는 이게 불과 멀지 않은 미래 2030년대까지 거의 3천억의 그런 엄청나게 3천조라네요. 3천조억도 아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 현대와 SK와 포스코, 효성 이분들도 바쁘신 분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미래의 먹거리가 성장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하고 LG 그리고 하나도 역시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G7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쨌든 수소에 관한 협의체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수소하면 사실 누굽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수익률에서도 뭐 제일 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몇 분이 이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또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거의 뭐 수익률이 그 뭐 100%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이 100%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다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기울기가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2만 원대가 요 선이, 그러니까 21선이 아마 지지선이 될 거고, 아마 2만 원 밑으로는 그게 오늘도 지켜봤더니 2만 2천 원 밑으로 빠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만 3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또 최근에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는 게 혹시 공매도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공매도로 보면은 최근에는 2%대, 3%대예요. 공매도가 이제는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되치를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뭐 두산중공업 건드렸다가는 그 공매도의 손실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몇십 프로 이상 뭐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차장고 상호 수량이 뭐 300만 주, 100만 주 빨리 갚아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감히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물론 또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어제 오늘 계속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라가서 조금 버거우시다는 분은 보시라고 했었고, 그리고 역시나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죠.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한 매수세, 매집인 거죠. 네. 매집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시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역시나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조금은 증권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매도세인데 많이 매수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어쨌든 두산 퓨얼셀은 아직까지는 최근에 또 많이 또 2%대까지만 또 줄었네요. 또 보니까 10%대였다가 20%대였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시즌이 7월입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로 두산 퓨얼셀도 앞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 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크릿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지난 거는 이제 최근에 수익이 높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전 거는 많이 뺐는데 그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1, 2, 3 바닥인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뭐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CMO 백신의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SK 바사라든지 삼성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근데 이 회사는 다 품종 여러 개를 소량으로 이렇게 하는 또 장점이 있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굉장히 또 업체도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이고요.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토로 오시면요. 그리고 뭐 이 시크릿 종목하고 어떤 바이오의 어떤 흐름하고 또는 또 제가 뭐 드릴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따블따블 해도 지금 다 끝나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일단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시황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이 시크릿 종목 나도 꼭 알아야겠다. 이 종목들에 대한 교육까지 들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얼른 방송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선생님 모셔서 정말 알찬 교육 들어봤고요. 주린이부터 나 주식 좀 해봤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 링크도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시황 선생님과 함께 내일은 꼭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서 계좌에 빨간불 켜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황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